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왔지요. 제 이야기는 나무의 나이테처럼 시간이 켜켜이 쌓인 제 작업장에서 시작됩니다. 이른 새벽이면 제 작업장 안쪽 벽난로에는 붉은 불꽃이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그 불꽃을 쬐며 나무를 깎고 다듬다 보면 나무가 가진 오랜 시간의 향기가 제 코끝으로 스며들었죠. 어떤 나무는 싱그러운 숲의 향을, 어떤 나무는 묵직한 흙의 향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나무의 숨소리를 듣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작업장은 늘 그렇게 고요하고 따스했습니다. 나무와 그리고 나무와 저의 시간만이 존재하는 곳이었죠. 적어도 아들의 사업 파트너가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이 문턱을 넘어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구두 소리는 마치 잘 닦인 마루의 흠집을 내는 쇠붙이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날도 여느 오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때 묻은 작업대 위에는 반쯤 다듬어진 소반이 놓여 있었고, 톱밥 냄새와 나무 향기가 평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그때 아들 재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손님 한 분 모시고 갈게요. 우리 공방이랑 아버지 기술을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오늘 바로 가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아들 녀석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열정이 반가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나무와 사람, 그 모든 것은 서둘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어왔으니까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의 뒤를 따라 낯선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이준호라는 이름의 그 젊은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양복으로 차려입고 있었죠. 그는 제 작업장을 예술적인 감성이라고 칭찬했지만 그의 눈빛은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계산기처럼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준호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런 오래된 작업장도 다 히스토리가 되거든요. 사장님의 기술과 이 공간을 저희가 가진 마케팅 기술로 멋진 브랜드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는 저를 장인 대신 사장님이라고 불렀고, 제 평생의 가치를 히스토리라는 단어로 가볍게 포장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가방은 제가 평생 나무를 깎아 벌어온 돈으로는 어림도 없을 만큼 번쩍이는 물건이었어요. 그는 제 작업대 위를 무심하게 스캔하더니 곧장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하더군요. 셔터 소리가 고요한 작업장의 공기를 찢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저희 아버지가 만드시는 전통 소반입니다. 100년이 넘은 느티나무로 직접 깎으신 거죠. 아, 멋지네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보통 한 달 정도 걸리죠. 나무의 결을 읽고 숨을 쉬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사장님, 한 달은 너무 길죠? 저희가 기계로 찍어내면 하루에도 수백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이름과 철학을 담은 스토리를 붙이고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게 트렌드예요. 아, 그리고 사장님,
이 오래된 끌 같은 건 다 버리셔야 해요. 저희 브랜드 이미지랑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들도 규격화된 재료를 쓰셔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죠. 그가 제 손때 묻은 끈을 아무렇지도 않게 밀어내자 저는 참다 못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게 이 도구는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내 손을 거친 나무의 숨결이 모두 여기에 담겨 있지요. 그건 저희 스토리텔링에 아주 좋은 재료가 되겠네요. 잘 기록해 두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 공간이 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멋진 연출을 위한 그런 공간 말입니다. 그는 제 말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제 말이 브랜드 스토리를 위한 하나의 좋은 대사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뒤 제 작업장 한쪽에 놓여 있던 아버지가 제게 직접 만들어 주었던 나무 연통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건 만지지 마시오. 아, 네. 근데요, 사장님, 제가 보기에 사장님은 너무 구식이세요. 요즘은 효율이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한 시대인데 사장님은 너무 느리시네요. 저희랑은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습니다. 그는 제 얼굴에 대고 구식이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처럼. 말하는 태도의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그늘이 질까봐 모처럼의 만남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요. 그저 다음부턴 더 신경 쓰마 하고 웃어넘기는 제 자신이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계약을 논하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이준호가 현관문을 쾅 하고 닫는 소리가 제 심장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엉망으로 흐트러진 작업장, 굴러다니는 나무 조각들, 그리고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제 뺨에 난 상처보다 더 아픈 것은 제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저를 변호하지 않았고 그저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죠. 그래요. 오늘로서 김민수의 인생 제일막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제 평생의 존엄과 가치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 사람이 말을 좀 심하게 했죠. 그래도 아버지, 이름으로 사업이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재준아, 나무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내가 보는 건 그저 나무 껍질일 뿐이야. 진짜는 그 안에 숨어 있지. 아들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성공의 청사진만이 가득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말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만의 방식으로 싸우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가 만든 가짜를 나의 진짜로 무너뜨릴 작정이었습니다. 재준아, 내 파트너 명함 좀 줄 수 있니? 나도 뭔가 도울 일이 없을까 해서. 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아니다. 이제 내가 나서야 할 때인 것 같다.
나는 이준호가 운영하는 공장 견학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예상대로 공장 전체를 브랜딩으로 포장하고 있었지만 나는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나무의 종류, 마감 처리 방식, 그리고 원산지 표시가 허술한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어디서 가져오시는 겁니까? 우리 마을에 있던 나무랑은 결이 다른데. 아, 이건 해외에서 들어온 아주 좋은 목재입니다. 효율을 위해 이 목재를 쓰기로 했죠.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의 나이테를 읽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나무가 가진 수십 년의 역사를 무시하고 그저 해외에서 들어온 좋은 목재라고 덧씌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가진 허상의 무게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칠간 아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만 이준호의 사업에 대한 기대도 여전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마음속에 진실이라는 작은 균열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재준이에게 균열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재준아, 아까 TV에서 보니까 어떤 브랜드가 겉만 그럴듯하게 만들고 속은 썩은 나무를 썼다가 망했단다. 내 파트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한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공장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왔고,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자신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공장 관계자 말로는 나무 원산지 증명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무는 사람과 같아서 뿌리를 숨길 수 없단다. 내가 진실을 보고 싶다면 그 뿌리부터 봐야 한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아들은 이준호를 만날 때마다 작은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준호의 말을 기록했고, 나는 아들의 행동을 기록했다. 테이블 위 유리잔 놓는 소리, 초침 소리가 또렷하다. 테이블 위 남색 바인더 한 권, 물 한 잔, 숨죽인 초침 소리가 또렷합니다. 그들이 오자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이준호 씨한테 왜 그러세요? 사장님, 이러시는 거 저희 계약 위반입니다. 사생활 침해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공개 자료와 정식 열람입니다. 변호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변호사를 통해 제 의사를 이미 밝혔습니다. 나는 이준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첫 장엔 그가 가져온 샘플 나무와 내가 직접 깎은 나무의 현미경 사진이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져온 나무의 결입니다. 성장이 빠르고 결이 엉성하죠. 반면 이것은 제가 깎은 나무의 결입니다. 단단하고 오랜 세월이 담겨 있죠.
당신은 것만 보고 나무를 판단하지만 나는 그 속을 봅니다. 사장님, 그런 걸로 저희를 깎아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보시죠. 이것은 당신이 말한 고급 해외 목재의 진짜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은 당신이 가짜 제품을 만들어 팔았던 기록입니다. 이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죠. 이게 다 뭐예요? 아버지, 이분이 어떻게?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결에 모든 역사가 담겨 있으니까. 아들의 손이 바인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동안 믿어왔던 성공의 열매가 사실은 썩어가는 나무 위에 피어난 독버섯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아들아, 나무를 깎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듯 사람의 마음을 다듬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단다. 오늘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들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준호에게 전화를 걸었고 조용히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돈과 허영심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사업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과 함께 작업장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저와 함께 손때 묻은 끈을 잡고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의 손놀림은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왜 이렇게 결이 다 달라요?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 나무도 다 다르지. 똑같은 나무는 이 세상에 단 한 그루도 없단다. 저는 아들에게 글을 쓰는 법, 나무의 결을 읽는 법,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뿌리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그 일을 겪으며 비로소 제 손을 잡고 세상에 바로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허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나무 이제 제 이름으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야 비로소 내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생겼구나. 그날 밤 작업장에는 벽난로의 따뜻한 불빛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무를 깎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뿌리를 가진 나무의 숨결처럼 고유하고도 힘 있는 소리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